자,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서 일단은 주관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많이 하는 공법이고, 그리고 집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만 로스 없이 조금 그래도 다 찾아 먹으면서 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바닥 기초가 끝난 거고요. 여기서 이제 각관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각관이 제 예전 동영상을 보시면 각관을 이제 90도로 수직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해놓은 것들이 있고요. 한번 찾아보시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요 높이, 저희가 보통 높이는 H라고 많이 적거든요. H. 요 높이가 얼마일 때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그려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각관이고요. 기초턱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판넬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판넬의 안쪽 날개를 따고요. 바깥쪽 날개를 살려서 물끊기를 그냥 가장 기본스럽게 가는 거고요. 이게 가능하려면 오차 범위가 기초 오차 범위가 자, 플러스 마이너스 1cm 이내에 들어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제 만약에 이거보다 차이가 많을 때는 이쪽 안쪽을 이렇게 해서 더 따주시면 되고요. 따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최소한 뭐 한 기초보다 2cm 이상 이제 저희가 판넬 날개를 해서 물끊기 턱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 없을 경우에는 물이 이제 타고 흘러서 들어가는 기초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를 방지하고자 이제 다운턱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다운턱을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근데 판넬 주택에서는 이 물끊기가 이렇게 판넬로 제가 볼 땐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마감을 할 때는 저희가 후레싱을 대서 좀 더 내리고서 마감을 할 수도 있지만 일하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려주는 게 맞고요. 이제 높이 이야기만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뭐 쥐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벌레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오늘은 이제 높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기초가 이렇게 있고 각관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넬이 이렇게 붙죠. 그럼 이 각관의 높이는 얼마가 되어야 이제 가장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너무 길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조금씩 제가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높이,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H를 계산해야 될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좀 확대해서 그려보면, 기둥은 이렇게 서 있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트러스가 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트러스는 보통 밑에 트러스가 가고요. 이렇게 위에 트러스가 가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간섭을 넣어주고요.
다시 이 방향으로 또 간살을 넣어주고 이제 부분적으로 그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기초가 될 거고요. 만약에 이렇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시험각도 10cm가 이렇게 펄인이라고 우리가 간살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판넬이 이렇게 붙잖아요. 그죠? 이렇게 붙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붕 이중 판넬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밑에 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에 장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각이 정반대의 각입니다. 지붕을 각을 칠 때 이렇게 쳐서 판넬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판넬입니다. 그럼 이것도 판넬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높이가 기초가 잘 돼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2750 정도가 되면은 판넬 3장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750에서 10cm가 올라가 있죠. 2850. 이 시험강이 2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10cm가 더 올라갑니다. 2950. 950에서 이쪽 부분이 경사로 쳐서 위에 부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은 거짐 커팅 없이 안 자르고 거짐한 정확히 이 사이즈를 말씀드리면 3020이 나오는 거예요. 판넬 밑에 하단까지 했을 때 판넬이 1020입니다. 정확히 재면. 근데 그게 겹쳐지면 딱 1m씩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20이라는 높이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처마 이제 더 나오는 거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럼 2750이잖아요. 내부 방통에서 10cm 단열재를 깔아요. 그리고 6, 7cm 정도 몰타를 칩니다. 그러면 10cm, 100mm에 60mm. 여기서 2750에서 마이너스 160 하면은 0, 9, 6, 5, 2. 근데 또 이 천장에서 그냥 트러스에다 마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마감을 해도 됩니다. 되기는. 그럼 만약에 여기 den조 판넬을 또 걸어요. 저희가 이게 100mm 짜리 같은 경우 여기서 또 100을 빼주면 2490이 나와요. 그죠? 트러스에 바짝 붙였을 때 그렇고요. 이제 뭐 트러스 밑에다 용접을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방향이 좋기 때문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트러스가 가는 구조로 바로 den조를 칠 수가 없습니다. 하지 작업을 별도로 조금 해주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 50이 내려온다 치면은 90, 2450 정도는 확보가 가능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것도 높이를 좀 올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 내부 den조 높이를. 이거는 가장 일반적일 때 제가 방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요즘은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2700 정도로 실내 높이를 천장고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이상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거는 이제 시대가 변함으로써 이제 그 건축주들 생각에 이제 조금 맞춰가는 부분이고요. 가장 일반적인 부분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 부분요. 여기 기둥 높이를 2750 정도로 맞추시면 내부 den조 그러죠? den조라고 그러죠. 아직까지는 천장 마감을 2400 정도 유지가 가능하면서
2400 정도 유지가 가능하면서 판넬 3장을 로스 없이 쓰면서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조건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판넬이 만약에 이걸 만약에 조금 더 올리게 되면 이만큼의 판넬, 여기서 판넬이 끝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만큼 올렸어요. 판넬이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만큼의 부분을 잘라서 붙여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렇게 되면 자르고 남은 부분은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써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버려야 될 때는 저희가 자재를 비싸게 샀지만 버릴 때는 또 돈 주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로스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 어느 한 분이 이거를 저를 찾아오셔갖고 문의를 하셔서 높이를 어떻게 정하는가. 그럼 예를 들어서 1m를 더 올리고 싶으시면 더 올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높이는 고야 지붕의 일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높이를 어떻게 정할까 고민하실 때 이 각광 기둥이 예를 들어서 그 트러스가 올라가고 트러스 위에 펄인이라는 시험강이 깔리고요. 그 위에 판넬이 붙기 때문에 판넬 요 높이까지를 계산해서 요 높이가 가장 중요한데 그 높이가 3020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일단은 쓰레기도 적게 나오는 거고요. 버릴 때도 유리하고요. 그리고 로스도 적게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재에 대한 자재 효율에 맞춤 높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설계사분들은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잘 안 해주실 거예요. 예, 왜냐면 이제 뭐 그래도 일단 어느 정도 정해진 룰은 있습니다. 룰은 있고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어중뛰게 올리지 말고요. 좀 더 확 올리세요. 차라리 한 장을 쓰고 버린다는 생각으로. 근데 보통 저희가 생각하면 기둥 높이가 3000이면 3장으로 이렇게 끝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판넬 3장으로 3장 붙여서 1장 붙이고 2장 붙이고 3장 붙이고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 위에 부분의 마감에 있어서 분명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판넬 로스가 적게 나오는 거예요. 기둥이 여기서 끝났으면 여기서 트러스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하시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부분을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트러스가 이렇게 붙고요. 그리고 여기에 펄인이라는 시험강이 하나 또 올라갑니다. 이거는 이제 판넬을 지붕판을 붙이기 위한 구조로 쓰이는 거고요. 그럼 요 높이까지가 계산이 되어야 돼요. 요 높이에서 외부 각쳤을 때 저 같은 경우 지붕 각치기를 해서 1차 지붕, 2차 지붕을 넣기 때문에 지붕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요 높이가 로스 없는 높이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H, 이게 안 그러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버려야 되는 거고요. 비싼 돈을 주고 산 자재지만 잘라서 버릴 때는 폐기물 비용을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둥 높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뭐 조금 이제 뭐 정확히 의사 전달이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도 조금씩은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초 칠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실 때 보통 이제
1m까지는 설계해서 내에서 1m 이내로 미만으로, 그러니까 1m가 넘지 않도록 높이 조절은 가능합니다. 큰 설계 변경 없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범주 내에서 그래도 설계사분들한테 말씀은 드려야 되겠죠. 드리고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상의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높이를 이제 와서 얼마로 정해야 되느냐. 근데 이 부분에 판넬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판넬,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했을 때 로스가 없는 높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트러스가 뭐 10cm짜리 각관으로 이렇게 막 짜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짜시면 그 치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높이를 다 일일이 계산을 해서 맞춰야 됩니다. 특히나 또 문제되는 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요, 좀 높게 했어요. 높이가 뭐 3000, 이게 판넬이고요.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시연강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트러스 골조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가 기둥 높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기둥 높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3m로 3020으로 여기서 끝났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이거를 달아 붙여야 되는데, 여기 만약에 뭐 한 150mm 정도가 뭐 부족해서 이거를 달아매야 돼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박을 자리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박히는 부분이 여기까지예요. 기둥에다가. 안 그러면 이제 별도의 하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하기 위한 하지 작업은 상당히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높이를 정하실 때 이런 것도 계산을 하셔야 돼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합리적인 그런 거를 이제 하면서 저희가 항시 이런 것들을 이제 건축주들하고 상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올리고 싶으시면 150mm를 올릴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1m 가까이 올린다거나 똑같이, 그럼 아니면은 뭐 한 20-30cm는 버린다 생각하고 어느 정도 딱 올려서 그 계산을 하시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판넬이 만약에 여기서 끝났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지 작업을 별도로 해줘야 돼요. 트러스 위에다가. 근데 보통은 이제 저희가 판넬이 이렇게 돼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고정이 되고 기둥까지 고정이 이제 완벽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건물이냐면요, H빔에서 빈 건물에서 철거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판넬 붙이는 하지 작업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다른 부분 뭐 모서리 같은데 다 잘 돼 있는데, 맨 마지막에 여기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끔 높이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별도로 하지 작업을 해주면서 작업을 진행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좋은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야기리 같은 부분들 올라가면서 각을 쳐서, 보통 이제 야기리가 이렇게 삼각 부분이에요. 삼각 부분인데 끝에 모서리 부분.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돼 있으면, 빔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판넬은 더 커져요. 막 이만큼씩 더 커지는 이유가 뭐냐면, 지붕하고 또 벽체하고 각치기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커지고, 하지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박을 데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보면 이해가 쉬워요. 그럼 여기 부분밖에 박을 데가 없잖아요. 그럼 판넬이 지탱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철골로 하지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도 되고 뭐 다른 방식으로 해도 되는데, 하고 여기를 받고
여기를 박아줘야만 세 군데 이상 이렇게 힘을 받고 있어야만 그 판넬이 지탱이 가능한 거예요. 빔은 요 부분밖에 지금 걸리지 않고 이런 부분에 보면 하지 작업들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철골 작업자들이 판넬 작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현장에서 수정하고 이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빔 제작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남들하고 나는 다르다라는 이런 그 자신감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해놓은 거는 확실하다 뭐 이런 거 생길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입니다.